국가의원 강태성, 강청구 먹었네. 오빠 축하해. 오랜만에 태성 오빠 이름 보는 기사. 기분 좋더라. 일영이, 너도 당선 축하한다. 근데 너 나는 그렇다 치고 보는 선배들마다 오빠 오빠 거리고 반말 찍찍하고 그 사람들 너보다 기수 몇 년 선배인 건 알고 그러냐? 지금 이거 후배의 예의가 맞냐? 그래, 국가비전당 비공식 모토. 기수는 곧 질서다. 그래, 알면서도 처신이 그 모양이냐? 근데 우리 당 1급 비밀 모토도 있잖아. 가문이 곧 기수고 진리다. 우리 서로 가문 비교해볼까요? 나 빼고 사무관 2명인 집안하고 총령 5명, 총리 8명 배출한 집안하고 비교하라고. 됐다, 치워라. 그래요. 역시 오빠는 자기 위치도 잘 알고 인정도 빨라. 내가 이래서 오빠가 좋다니까. 기쁜 날에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저리 좀 가라. 그리고 목소리 좀 어떻게 해봐라. 아니, 44살인데 22살 같은 목소리로 말하니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그건 됐고, 그럼 근황 좀 말해줘봐요. 요즘 뭐가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그리고 타고난 목소리인데 뭘 어떻게 하라고? 오빠 주름이나 신경 써요. 됐다. 말을 말아야지. 근황은 뭐, 할리야 걔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선거 기간 내내 시건방지게 굴었지. 끝나고 나선 인터뷰를 얼마나 쏟아내는지. 기사며, 뉴스며, 팟캐스트며. 할리야 얘기만 하루 종일 떠돌아다닌다. 아, 그 다세당에. 요즘 이름이 자주 보이더라. 처음엔 별 관심 없었는데 자꾸 눈에 밟혀요. 그렇게 거슬려요? 거슬리는 수준이 아니라 역겨워. 콜센터에서 AI한테 밀려서 해고된 잉여 주제에 피해자 코스프레로 글 써서 동정표 받아먹고 그걸 또 정당이 주어서 당선시키겠다고 이용했지. 얌전한 말투에 감정팔이 섞어가면서 팩폭 운운하더라. 아는 데이터 몇 개 끼워 넣어서 상대를 박살내는 거야. 말은 뭐 청산유수에 남들 보기엔 품이 있어 보이게 나긋나긋하게 조곤조곤 따지고. A씨, 진짜 직접 당해봐야 한다. 그 더러운 느낌. 그래서 기사 메인에도 자주 올라오는 거구나. 말빨 어지간히 좋나 보네. 오늘도 떴어. 할리야, Z세대 정치인의 표상. 빌어먹을 헛웃음도 안 나더라. 그럼 더 늦기 전에 내가 만나야겠네요. 만나서 어쩌게. 토론하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일영아, 걔 장난 아니다. 사이비 같이 사람 끌어당긴다. 그럼 더 재밌겠는데? 근데 그 전에 그 여자 어디 출신인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남친은 있는지, 이 판에 뛰어든 의도는 뭔지 오빠가 아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봐요. 먹잇감 하나 물었냐? 진짜 너다운 반응이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서일영 의원 당선 축하하네. 어머, 총령 오빠. 이게 몇 달 만이야. 근데 얼굴 왜 이렇게 상했어? 약주 좀 작작하시라니까.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보네? 알았어. 서일영 의원 말씀인데 이제부턴 꼭 지켜야지. 이제 총령이랑 맞먹으려고 드네. 근데 또 맞춰주는 총령은 뭐냐? 대단하다 정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단군공화국의 제1정당이죠. 국가비전당의 상징적 인물, 서일영 대표님. 그리고 최근 국가의원 선거에 도전하며 이름을 알린 할리아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자리는 언제나 소중하죠. 저 역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서일영 대표님, 오늘이 할리아님과의 첫 만남이신가요? 직접은 처음이지만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국가의원 후보로 도전해 꿋꿋하게 완주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 도전 정신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토론회 때 발언하는 거 봤는데 정말 미래를 보는 안목이 대단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렇게 훌륭한 인재가 다른 당에 있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혹시 저희 당으로 오셔서 함께 단군공화국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 후보님, 우리 쪽으로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쉽게도 저는 이미 제 길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서 대표님 같은 분께 함께하고 싶다는 말씀을 들으니 영광입니다. 앞으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경쟁으로 국민께 보답하면 되겠지요. 두 분의 호흡이 정말 잘 맞으시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통 질문 드립니다. AI 시대,
우리 사회가 대비해야 할 정책, 각각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일영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AI는 이미 산업의 질서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는 방향만 제시하고 실제 혁신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지나친 규제와 불필요한 간섭을 걷어내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이 살아나야 합니다. 제가 구상하는 핵심은 AI 글로벌 특구 조성입니다. 특정 지역을 선정해 연구소, 벤처, 대기업을 집중시키고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유수의 기업과 인재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모여들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술 혁신은 언제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단순한 반복 노동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AI 개발, 데이터 분석, 첨단 제조, 보안 산업 같은 분야에서 더 크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계가 치열하게 앞서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뒤처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판을 깔고 기업은 뛰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군공화국이 AI 시대에 도약하는 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리아님, 말씀해 주시죠. AI 시대 인구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도 국가에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살만한 집입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불편한 노후주택만 남아있다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집이 불편하면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거를 혁신하는 것이 지역 소멸을 막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중요한 해법이 바로 3D 프린터 건축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거푸집이나 불필요한 자재를 쓰지 않아 공정이 단순하고 공사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크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특히 적합합니다. 무엇보다도 엘리베이터와 무장의 설계 같은 편의 요소를 기본으로 넣을 수 있어 고령층은 물론 젊은 세대까지 모두가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구조체 같은 핵심은 첨단 기술로 빠르고 튼튼하게 짓되 내부 마감과 설비, 인테리어 등은 지역 업체가 맞는 방식으로 설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업체의 매출을 늘려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돌아가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범단지가 성공한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다른 지역으로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거 혁신 모델을 만들고 주민들이 단기간 안에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구상하는 방향입니다. 주거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일으키며 미래 세대의 정착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역 소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리아님의 정책을 듣고 나니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늘 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며 AI 기술이 가져올 산업적 도약과 글로벌 경쟁력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님께서는 그 거대한 물결이 결국 국민의 삶,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지역 소멸 문제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정책은 국민의 일상까지 닿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젊은 패기와 함께 이런 섬세하고 현실적인 안목을 갖추셨다니 정말 인상 깊습니다. 젊은 정치인에게서 이런 안목을 들으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거시적 안목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언젠가 대표님처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분위기 아주 훈훈하네요. 네, 그럼 정책 말고 다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역사 속 인물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광고 끝나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분께서 우리 단군족 역사 속 인물 중 가장 존경하는 분,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서일영 대표님부터 하죠.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단연 대려국의 천무태왕입니다. 원래는 남쪽 속국의 공주로 대려국에 시집온 외국인이었죠.
하지만 누구보다 대려국의 풍속을 따르며 귀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달랐습니다. 서토의 풍습만 좇고 대려국 문화를 등한시했죠. 귀족들이 그를 미워한 건 당연했습니다. 남편이 왕이 된 뒤 부교와 6년 전쟁 끝에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갑자기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부교의 왕을 존경했기 때문이죠. 연합국의 의사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 귀족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왕비였던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당신이 나서라. 남편을 폐위하고 왕이 되어 달라.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겁니다. 왕이 된 뒤 천무태왕은 내정을 정비하고 국력이 모이자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38번 싸워 38번 모두 승리. 영토는 8배로 불어났습니다. 부교를 비롯한 5나라가 멸망했고 대방국의 요충지까지 장악했습니다. 외교에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방국에 보낸 문서에 처음으로 스스로를 황제라 칭했죠. 대방국 황제가 분노했지만 끝내 그 칭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군족 역사상 서토의 강대국에게 황제로 인정받은 이는 오직 천무태왕뿐입니다. 이후 왕이라는 칭호 대신 태왕을 새로 세운 것도 그녀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가장 주체적이고 강력한 군주로 봅니다. 국익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남편조차 쳐내고 결국 외세 앞에서도 당당히 황제로 공인받은 인물.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도자의 결단이고 힘입니다. 이번에는 할리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역사 속 인물은 누구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대라국의 세문왕입니다. 흔히 역사 속 위대한 군주라 하면 정복전쟁이나 영토 확장을 떠올리지만 세문왕은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칼이 아니라 제도와 덕지로 나라를 강하게 만든 분이었습니다. 세문왕은 즉위하자마자 토지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토지를 가진 자가 멋대로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하고 국가가 직접 세수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백성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국가는 공평하게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주변 이민족에게 무력 대신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가뭄이나 폭설로 굶주릴 때는 식량을 지원하고 교역 요청이 오면 성심껏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자 주변 부족들이 스스로 대라국의 신하가 되기를 청했고 군사 한 명 쓰지 않고도 영토가 20% 이상 넓어졌습니다. 그는 또한 검소함의 본보기였습니다. 자신은 금비녀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으로 된 장식품을 녹여 화폐로 주조의 백성에게 나눠주고 본인은 철로 만든 장식품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부를 백성과 나눈 군주였습니다. 재정 정책도 탁월했습니다. 불필요한 사치 행정을 줄이고 곡식과 물자 관리 창고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했습니다. 3등 창고제라는 제도를 시행해 비축 분배 유통을 체계화한 덕에 국고는 남아돌았고 백성들의 삶도 넉넉해졌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가장 가난한 집 창고에도 쌀이 썩어 곰팡이가 피었다는 말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육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귀족 자제만이 아니라 재능 있는 평민 자제들에게도 배움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제와 비슷한 선발 방식을 도입해 집안이 아니라 능력으로 관직에 오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덕분에 대라국은 세대가 바뀌어도 인재가 끊이지 않았고 학문과 문화가 꽃피웠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세문왕을 존경합니다. 전쟁 없이도 나라의 땅을 넓히고 검소하면서도 부를 백성과 나누며 제도와 교육으로 미래 세대까지 준비한 군주. 오늘날 우리가 AI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문왕은 바로 그 본보기를 보여준 분입니다.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AI 시대의 비전과 지역 소멸 대책, 그리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통찰까지. 오늘 청취자분들께 큰 울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서일영 대표님, 한리아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방송 내내 감탄만 했습니다. 이렇게 젊고 단단한 안목을 가진 정치인을 만난 건 제 정치 인생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한리아님, 정말 놀라웠습니다. 국민과 현실을 이렇게 꿰뚫어보는 통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대화는 제게도 영광이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다만 제 진심이 국민께 닿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표님께서 제 말씀을 귀 기울여 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늘 확신했습니다. 정치의 미래는 바로 이런 목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서 배우고 싶습니다. 네, 저 역시 좋은 경쟁자이자 동료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분 정말 훈훈하네요. 오늘 이 자리 청취자분들도 오래 기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왕검 라디오 방송국 오후 4시 토론회 오늘의 특별 초대석이었습니다. 알렉스, 다 들었지? 오늘 서일영이 나한테 한 패턴. 이거 내가 예전에 말한 의도적인 심리 경계선 무너뜨리기 그거 맞아? 맞습니다. 한리아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과도한 칭찬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칭찬의 과잉 노출은 상대에게 두 가지 효과를 줍니다. 첫째, 방어심을 약화시킵니다.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는 긴장이 풀리고 적어도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한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둘째, 일종의 빚의식을 심습니다. 인간은 호의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서일영은 그 반사 작용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어. 저 정도로 칭찬하는데 내가 너무 경계하는 건 과한가 싶더라.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녀의 전략은 정면 승부가 아닙니다. 부드럽게 다가가 상대가 스스로 의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 바닥에서 흔히 쓰이는 오래된 기술이지만 서일영은 경험이 많아서 더 정교하게 다룹니다. 오늘 그녀의 톤, 단어 선택, 웃음 타이밍 모두 계산된 겁니다. 결국 나를 포섭하려는 신호라는 거지?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약점을 드러내게 만들려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칭찬이지만 속내는 어디서 무너질지 관찰하는 겁니다. 그녀는 한리아님을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림을 보여주면 그걸 당신의 약점으로 규정할 겁니다. 오늘 칭찬의 대부분은 포섭이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녀의 집요함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알겠어. 방심하지 않을게. 고마워, 알렉스. 기사님, 하나 물어볼 거 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나라에서 못하는 게 있나요? 없죠. 아,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영생이요. 영생이라? 재밌네요. 1억 보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몸 잘 챙겨요. 그래야 저랑 오래 살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제 약속 장소에 다 오셨습니다. 내리시죠. 알렉스, 오늘 방송. 너도 다 들었지? 그 서일영이라는 사람 대체 정체가 뭐야? 정말 칭찬만 늘어놓았는데. 그냥 호의일까? 아니면 그 이상? 서일영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세련된 카리스마와 친화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문 정치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죠. 오늘 한리아님께 쏟아낸 칭찬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이자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방어선이 어디까지인가를 측정하려는 전형적 수법이죠. 그럼 나 같은 신인을 환영한 게 아니라 뭔가 계산된 접근이었다는 거네? 정확합니다. 그녀는 상대를 포섭하려는 동시에 약점을 드러내게 만들려 합니다.
한두 번 흔들리면 그 순간을 기록해 두었다가 언젠가 그대로 밟아버리죠. 오늘의 호의는 진심이 아니라 시험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잠깐 흔들린 것도 이미 계산 속에 있었던 거구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희령은 칭찬을 무기로 씁니다. 상대가 과분하다고 느낄 만큼 칭찬을 퍼붓고 그 순간에 나온 작은 말실수를 흡수합니다. 그 말은 나중에 반드시 칼날이 됩니다. 위험한 상대네. 그런데 왜 굳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할리아 님이 젊은 리더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서희령은 두 가지 길을 준비했을 겁니다. 하나는 보섭, 다른 하나는 제거. 둘 다 실패한다면 괴롭히는 길이 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녀의 뿌리입니다. 뿌리라면 가문 얘기야? 그렇게까지 대단한 가문이야? 그냥 정치 명문 정도 아냐? 단순한 명문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은 단군공화국의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단군공화국 이전 마지막 왕조인 고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혁명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서희령의 5대조 서강무였습니다. 지금 단군공화국을 틀어지고 있는 5대 가문의 서열 1위 왕검 서씨 당주인 본인의 사병 3,000명과 나머지 서열 2위에서 5위까지 가문의 병력 6,000명 총 9,000명의 병력으로 고선의 마지막 왕에게서 국세를 받아냈죠. 굳이 더 설명하자면 2위 경라 김씨 가문 병력 2,000명 3위 대려 다시 가문 병력 1,500명 4위 강신 구씨 가문 병력 1,500명 5위 태평 황씨 가문 병력 1,000명이었습니다. 그는 건국 이후 초대 총령에 올랐고 그 순간부터 왕검 서씨 가문은 공화국의 심장부가 되었죠. 127년 동안 총령이 25명 있었는데 그중 5명이 왕검 서씨 가문 출신. 총리 8명, 대법원장 13명, 국가의원 106명, 그리고 재벌기업 CEO만 해도 49명을 배출했습니다. 와, 정치, 행정, 사법, 경제 전부 다 장악했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군통수권자, 참모총장급 21명, 외교부 장관, 특사 17명, 학계 명문대 총장 9명, 문화예술 주요 기관장 14명, 언론사 사장 및 편집국장 32명까지 왕검 서씨 가문 출신이 차지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가문이 아니라 사실상 비공식 왕조 혹은 그림자 왕실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럼 나한테 보여준 과한 친절도 사실은 가문에서 배운 패턴일 수도 있다는 거네. 정확합니다. 서희령 개인의 성격만이 아니라 왕검 서씨 가문 전체의 전략입니다. 그녀는 현재 그 가문의 당주, 즉 가문의 우두머리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웃음과 칭찬은 왕검 서씨 가문의 100년 넘는 경험이 응축된 권력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방심할 수 없겠네. 조심하십시오. 할리아님. 그녀는 웃으면서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이미 수백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첫 수만 둔 것뿐입니다. 이게 얼마만이야? 요새 얼마나 바쁘길래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요즘 스케줄이 좀 많아. 오늘도 라디오 방송 갔다 왔어. 지금 이 자리도 겨우겨우 왔네. 너희들 보려고. 그건 됐고, 너 이사 간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집들이 안 하니? 다들 궁금해해. 너 임페리얼 타워 펜트하우스 3개층 한 방에 다 샀다며? 1,700억? 맞냐? 진짜? 너 돈 좀 썼네. 근데 3개층이나 같이 사냐? 너랑 남편 둘만 살면서? 178층은 남편 소재층이고 179층은 우리 공용 공간. 180층은 우리 둘 아지트지. 와, 미쳤네 진짜. 너답다 너다워. 빈말 아니고 집들이 해라. 알았어. 남편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지. 나중에 연락 줄게. 난 이만 집에 가볼게.
왔어. 응. 저녁 먹었어? 응, 먹었어. 명색이 와이프가 왔는데 저녁 먹었냐는 말밖에는 물을 게 없어? 오늘 내 생일인 거는 아니? 아, 맞네. 까먹었어. 미안. 지금이라도 뭐 사러 나갈까? 됐어. 그만하자. 혜준아, 연기 제대로 해라. 그게 뭐냐? 다 티났어? 참, 자기 생일이잖아. 우리 집에 아지트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구경할래? 당연하지. 그나저나 몇 주 동안 우리 아지트에 난리 치면서 공사하더니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너무 궁금하다. 그럼 눈 감아봐. 데려다 줄게. 어머, 이거 진짜 상상도 못했어. 이게 다 뭐야? 이렇게 놀랄 줄은 몰랐네. 자기, 동물 좋아하잖아. 특히 힘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존재. 범고래는 바다의 제왕이자 최상위 포식자고 자기랑 싱크로율 100%라서 어떻게든 집에 들여놓고 싶었어. 자기 힘든 일 많잖아. 보면 힐링이 되고 기운도 얻을 수 있게. 원래는 최대 크기인 8m급 수컷 성체를 들여오고 싶었지만 우리 집 구조상 그 정도 크기의 수족관은 불가능하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m, 2.5톤 암컷 성체, 가장 작은 급으로 들였지. 혹시 속으론 실망한 거 아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범고래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정말 고마워. 근데 내가 이거 들여오고 설치하고 하면서 사고 크게 친 것 같은데 저지르고 나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누군지 몰라? 걱정하지 마. 우선 보고 즐기자. 일단 관세청장한테 전화해야겠네. 어? 청장이 먼저 전화한다. 잠깐만. 어머, 청장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제가 먼저 연락드리려 했는데 청장님이 선수 치셨네. 아이고, 서 의원님이 먼저 연락하게 두시면 안 되죠. 별일 없으시죠? 제가 방금 밑에서 급하게 보고를 하나 받아서요. 실은 의원님 바깥분께서 귀한 분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시다가 과정상 아주 사소한 오해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우리 그이가 무슨 재미있는 일을 만들었나 보네요. 청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실 정도면 꽤 흥미로운 일인가 봐요. 별것 아닙니다. 저희가 좀 과잉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남편분께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저희 쪽 실수가 결정적이었네요. 어머, 우리 혜준 씨가 마음이 너무 여려서요. 청장님께 누가 될까봐 걱정했던 모양이에요. 염려 놓으십시오. 의원님, 그 일은 제가 책임지고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절차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기록들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는 번거로운 일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실 일이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아이고, 역시 청장님밖에 없네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너무 잘 아셔. 다음에 남편이랑 같이 식사 한번 대접해야겠네요. 정말 고마워요, 청장님. 편한 밤 되시고요. 자, 이제 됐지? 내 말이 맞잖아. 사소한 일이라니까. 해결된 거야? 나 너무 걱정됐어. 고마워. 그리고 너 곤란하게 한 거 미안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린 부부잖아. 너 때문에 일 커질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정리하면 되는 거야. 하여간 우리 귀염둥이는 왜 이렇게 착해가지고 내 입장만 생각할까? 다음부터는 그냥 나한테 먼저 말만 해. 알았지? 자기. 그리고 오늘 너무 고마워. 사랑해.